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월 34만원씩 적립을 해서 매년 400만원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매월 적립 후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수익률을 살펴보면 4월 28일 기준으로 올해 수익률은 11.56%, 연수익금은 484만원 기록 중이고요.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게 2020년 1월달부터 인데 2023년 4월 28일까지 누적 수익은 13.19%고 누적 수익금은 475만원입니다. 개인연금 자산 현황 그래프를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납입원금, 빨간색은 누적수익, 노란색은 누적수익률을 선으로 나타낸 건데요. 납입원금은 매월 34만원씩 적립하기 때문에 거의 1차 함수처럼 올라가고, 누적수익은 수익이 날 때는 납입원금 위에 올라와 있고 손해가 날 때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2020년 1월달에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 위기가 터져서 마이너스 7%까지 하락한 적 있고요. 그 다음 2020년은 회복을 해서 플러스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2021년에는 수익을 계속 키워서 플러스 20%까지 최대 수익을 기록하다가 2022년에 수익을 조금씩 반납하면서 연말에 거의 본전에 가까울 때까지 수익이 반납되었고, 2023년에는 다시 반등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13%의 수익 중이고요. 투자 원금은 4,265만원, 전달 대비 34만원 늘었고, 투자 수익은 475만원, 전달 대비 195만원이 늘어서 총 자산은 4,740만원, 전달 대비 229만원이 늘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 수익 2023년 4월 현재 평가액은 4,740만원, 전월 대비 229만원이 늘었고, 2023년에는 연수익이 11.56%, 플러스 484만원, 2022년에는 개인연금 투자를 자산배분 ETF로 투자하고 나서 처음으로 연간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했는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07만원이었고, 2021년에는 플러스 13.34%로 플러스 485만원 수익이 났고,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에는 플러스 3.57%, 112만원 수익, 2019년에는 11.7% 수익으로 279만원이 수익이었고요. 2019년서부터의 누적 수익은 플러스 24%로 754만원 수익 중이고,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2020년부터 썼지만 2019년에도 개인연금 자산배분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서부터의 누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는 종목 교체 없이 리밸런싱만 했고, 위험자산은 2% 낮춰서 44%, 안전자산은 30% 유지했고요. 대체자산인 금은 2% 늘려서 16%까지 올렸고, 위험자산에서 매도한 것을 금을 샀다고 보면 되고, 위험자산은 현재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목표는 40% 이하이고요. 월별 기준으로 주식이 오를 때 위험자산을 낮추게 되고, 만약에 주식이 크게 떨어지면은 위험자산 낮추는 거를 그 달에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 코스톤의 달걀로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달걀 그림은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톤의 달걀 그림이고, 현재 위치는 2023년 3월 FOMC 금리 고점 바로 전 단계고요. 지금 2023년 5월 FOMC를 앞두고 있고, 5월달에 기준금리를 0.25% 올린다는 인상이 아직까진 대세인데,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또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여론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서 현재는 동결 가능성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5월 FOMC에서 동결하거나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는 동결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 고점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고점 바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현재는 A의 바로 직전인 버블 단계에 있고, 앞으로 기준금리는 고점을 유지하다가 연준이 예방적 금리 인하하면서 조금씩 내리다가 갑자기 경제위기가 터져서 크게 내려갈 건데요. 경제위기를 대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고점에서 유지하다가 예방적으로 조금 내리는 구간인 A에서 B 구간까지 안전자산인 미국채와 금과 현금의 비중을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고, 여기서 현금은 달러를 의미하는 거고요. 위험자산의 최종 목표는 전달까지는 40%였는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A, B 구간이 길어져서 반등이 좀 더 올라간다면 위험자산 비중을 40% 이하로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기가 좀 빨리 찾아오면은 거의 40% 정도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개인연금 계좌 자산 현황, 제 미래에셋 계좌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업로드한 거고 2023년 4월 28일 기준으로 위험자산 주식은 44%, 안전자산 미국채는 30%, 대체자산 금은 16%, 그리고 현금이 10% 가지고 있고요. 현금 10%는 원화와 달러로 나눠서 가지고 있고 5%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현금이 5% 가지고 있고 그 달러 현금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이라는 ETF로 매수하고 있고요. 주식은 44%에서 이 종목 수대로 나눈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는 10종목으로 나누기 때문에 보통은 4.4% 10분의 1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좀 더 분할해서 사고 싶은 종목들은 절반씩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2.2% 아니면 4.4%의 비중으로 주식은 보유 중이고 안전자산은 미국 중기채 ETF에 해당되는 IEF의 한국판 버전인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하고 있고요. 30% 보유 중이고 최근에는 KRX 금현물은 ETF로 할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에이스 KRX 금현물로 보유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이 반등했기 때문에 손해난 게 많이 줄은 편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손해가 난 거는 국내 ESG ETF랑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인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 국내 지수 ETF는 많이 반등해서 거의 본전까지 올라왔고요. 가장 수익이 좋은 거는 에이스 미국 가치주 ETF, 그 다음에는 미국 나스닥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가 그 다음 수익이 좋고 신흥국에서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인도 주식이 수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라틴도 수익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현재는 조금 하락해서 20%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고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 ETF는 원래는 이 비중이 가치주 ETF였던 것 같은데요. 아리랑 고배당주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ESG로 바꾼 건데 바꾸고 나서부터 계속 수익은 안 난 것 같아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와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종목 교체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ESG 메타는 미국과 선진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의미가 퇴색될 만큼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ESG 테마가 어느 정도로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선진국이 반격하기 위해서 ESG를 강화하면 좀 상승할지도 모르겠는데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ESG 테마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위험자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리츠와 안전자산, 대체자산금, 그리고 달러 현금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이 거의 다 매도가 됐고 비중을 낮추기도 했고 위험자산 반등이 이어져서 그런 것 같고요. 안전자산과 금과 달러는 매수를 하게 된 게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씩 살펴보면 국내 지수 ETF인 타이거 200은 3주 매도해서 63주, 국내 ESG ETF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 ETF는 8주 매도해서 236주, 미국 지수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한 주 매도해서 27주, 미국 지수 ETF 에이스 미국 S&P 500 10주 매도해서 149주, 미국 가치주 ETF 에이스 미국 와이드목 가치주는 6주 매도해서 105주, 선진국 ETF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는 7주 매도해서 96주, 선진국 ETF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는 4주 매도해서 62주, 선진국 배당 ETF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7주 매도해서 179주, 신흥국 중국 ETF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은 2주 매도해서 103주, 중국 기술주 ETF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2주 매도해서 181주, 신흥국 ETF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3주 매도해서 56주, 신흥국 ETF 타이거 라틴 35는 14주 매도해서 269주 보유 중이고요. 미국 리치 ETF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한 주 매도해서 87주. 여기까지는 거의 매도가 됐고 안전자산인 미국채 ETF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은 20주 매수해서 1188주 가지고 있고요. 대체자산 금 ETF 에이스 KRX 금연물은 76주 매수해서 622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고요. 달러 현금 ETF인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은 3주 매수해서 193주를 보유 중입니다. 만약에 경제위기가 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미국채 10년 선물과 미국 달러 현금이 올라갈 거고요. KRX 금 현물의 기초자산이 국제 금 시세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 환 노출된 금 가격이라서
달러 기반의 금 가격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 아무래도 KRX 금 현물도 조금 상승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환율이 오르고 경제위기가 올수록 이렇게 안전자산과 대체자산, 달러 현금이 오르면서 위험자산을 해칭하는 구조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달에 기간 매수 금액은 119만원, 기간 매도 금액은 96만원이고 매도 후 수익 금액은 15만원, 수익률은 18%로 이번 달 매도한 96만원에 15만원 수익이었고 18%의 수익률이라는 거고요. 2020년부터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난 수익과 수익률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참고해보시면은 거의 매달 수익이 조금 나면서 이익 실현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 이익 실현한 금액이 누적이 되면 개인연금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4월일지는 조금 늦게 업로드하게 되는데 5월일지는 일정에 맞춰서 5월 20일 전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